우리나라에서 거짓말 3대 왕 대마왕을 뽑자면 압도적으로 1위가 김대중입니다. 2등은 문재인, 그렇다면 3등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거짓말 3대 왕에 올랐습니다. 한동훈의 거짓말 시리즈 영상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때 보수 우파 차기 지도자로서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계륵 같은 존재로 추락했을까요? 한동훈의 이념의 세계는 특정 그룹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현재 한동훈의 정치적, 이념적 자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보게 되면 한동훈의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말과 한동훈의 언어, 그 모두 연출된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한동훈의 자아는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상은 꼭두각시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은 입만 열게 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의 주변에는 두 개의 멘토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진중권, 김경률 같은 좌파, 패족, 제야 그룹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한동훈의 팬덤입니다. 위드훈이입니다. 이들 두 그룹은 한동훈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또 하나의 세력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좌파, 패족, 제야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한동훈의 이념과 정체성을 주도하면서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조직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은 이들과 어떻게 이별할 수 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한동훈은 매우 비관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보수 진영은 한동훈의 배신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좌파 패족은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차별화를 주문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성공은 이들을 청산하고 보수의 세계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의 팬덤 위드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원한 멘트, 보수 진영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의 시원한 언어들에 우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던 연출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위드훈이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최소영이라는 여성은 위드훈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 회원만 9만 명,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의 궤변도 매우 능하지만 위드훈이 최소영도 좌파 세계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여론 조성과 이미지 메이킹에 매우 능숙한 70년대 초반생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의 팬카페 회장으로도 활동했고 팬덤 문화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대깨문 문골 오소리 출신으로 촛불 반란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최소영은 2020년 미래 대안 행동에 참가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이 단체는 유재일, 이대순 변호사, 서민 교수가 활동한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의 산냥개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외 브리핑을 독점하면서 언론에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최소영은 이때부터 한동훈과의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지지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일찍 정치 활동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최소영은 위드훈의 운영자로서 선동과 기획, 그리고 SNS 여론을 움직이는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장혜천이가 폭로했던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여론 조성팀의 그 배경에 위드훈이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인상적인 패션 감각, 그리고 한동훈의 언행들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위드훈이는 국내 여론을 조성하는 막강한 행동파들입니다. 최소영은 이미 연예인 팬덤에서 성공했고 이제 정치권에서 한동훈의 팬덤을 성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최소영의 조직력과 이미지 메이킹 능력은 한동훈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입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우파 성향을 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받은 제보 문건에 따르면 위드훈이는 반정부 단체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정부, 반윤석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드훈이는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권에서 한동훈의 세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약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동훈의 실체를 모르고 순진하게 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세 개의 조직적인 세력들이 한동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63%의 높은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의 투쟁은 부모 형제도 배신하는 무서운 죽음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동훈은 꼭두각시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체질 변화 그리고 세대 교체는 숙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상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은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인간이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반면에 한동훈은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설계주의자, 계획주의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좌파 이념을 받아들여서 보수의 핵심 가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세 가지 주장들은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로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의 언행은 모두 위드훈이의 지령으로 보입니다. 좌파들은 프레임 전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프레임은 상대방의 나쁜 이미지로 낙인을 찍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법률에도 없는 괴상한 잣대입니다.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위드훈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장들과 똑같습니다. 한동훈은 위드훈이의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두각시는 주인이 조정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엄청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에게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로봇에게 코드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변글라라님, 임복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